엎드려 주무시게 되면 대부분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벽에를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반대쪽 꺾이는 부분에 추간공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막 붓거나 자극받는 경우가 생겨서 팔이 저리거나 플렉스라인이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자는 게 훨씬 습관적으로 편하다,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주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수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평생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죠. 많은 시간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 우리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 허리 전문가 정지현 원장님, 고관절 전문가 윤필원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촌서울나우병원의 정지현입니다. 척추를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고관절과 골반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또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워서 있을 때 자세와 연관된 척추 전문의, 골반 전문의를 모셔서 또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들 스스로 혹시 평소에 어떻게 주무시는지 본인 고백부터 해주십시오. 사실 똑바로 누워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베개를 적절하게 베고 똑바로 누워 자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보면 옆으로 자고요. 특정한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과거에 모션베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모션베드를 사용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도 결국은 옆으로 누워서 또 어색해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해진 자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 원장님 어떻게 주무세요? 저는 솔직히는 벽에 머리를 대면 거의 1, 2분 안에 자는 편이라 사실은 어떻게 자는지 모르는데, 가끔 누우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면 덮는 이불을 돌돌 말아가지고 껴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옆으로 좀 자는 습관이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자거나 네. 또는 이렇게 아예 엎드려 자는 습관이 저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자는 자세가 다를 텐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우잠 잔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엎드려 자는 분도 있고, 척추 전문의로서 혹시 정 원장님 그 자세를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논문이나 설명들은 자는 한 평균 8시간 정도에서 몸이 한 40번에서 50번 정도 이상 체위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체위가 바뀌는 동안에 몸이 그다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나 잠자리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김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왼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자는 게 훨씬 습관적으로 편하다, 그런 거는 사실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위가 식도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하는 가능성이 좀 줄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고 한두 시간 안에 잠들었을 때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훨씬 좀 덜 부담스럽고요. 대신 이제 엎어져서 자는 건 사실은 좋지는 않거든요. 엎어서 자는 거는 경추가 뒤로 과신전되는데, 경추하고 흉추가 만나는 부분이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흉추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쪽으로 약간 불룩한 후만이에요. 그래서 경추의 하단부하고 흉추의 상단부가 좀 부담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만세를 해서 엎드려 자는 거는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은 자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가 사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면서 내가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처음에 시작하는 준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베개 높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좀 습관이, 저번 편에서 얘기했지만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잠들면 베개가 굉장히 높은 채로, 목이 꺾인 채로 자는데, 그러면 반드시 정말 목이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베개 높이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우리 목에 정 원장님 얘기하시는 점만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높이, 그 정도 높이를 최소한 잠들기 전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그 정도 높이를 유지하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벽에가 크고 넓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면서 움직이는 동안 자기 목을 좀 적절하게 받칠 수 있고요.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누웠을 때 목 뒤쪽에 있는 후두부, 머리 뒤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만져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 후두부가 지면에서 한 6cm에서 8cm 정도 떨어져 있는 높이가 가장 편한 자세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김 원장님 돌아 누워서 주무신다고 했는데,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잘 때는 어깨 높이 때문에 높이가 좀 달라지거든요.
보면요. 사람의 체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10cm에서 14cm 정도의 측면의 높이를 좀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좀 푹신하고 약간은 지지력이 좀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받치는 것보다는 넓은 부분을 받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똑바로 누웠을 때는 후두부 위쪽도 충분히 받치고 양쪽의 어깨 밑쪽까지 좀 충분히 받칠 수 있는 넓은 벽에가 좋을 것 같고요.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도 어깨 밑에서 머리 위쪽까지는 좀 넓은 폭으로 좀 받칠 수 있는 그런 벽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전에 어르신들 중에서 나무 베개 딱딱한 그쵸. 거 베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침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목침은 이렇게 누웠을 때 두피도 사실은 요즘 뭐 머리카락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으시잖아요. 저 소중합니다. 네. 그리고 혈액순환도 안 되는데 거기다 딱딱한 벽에를 베신다는 게 그렇고 돌아 누웠을 때 귀도 눌릴 수 있고 혹시 주무시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앞에 이마가 눌릴 수도 있고 코가 눌릴 수도 있는데 그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스폰지 벽에다 몰딩 처리된 벽에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충분히 푹신푹신하면서도 이렇게 눌렀을 때 질감이 되게 좋고 내가 누웠을 때 편한 벽에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두부에 한 6cm에서 8cm 정도 떨어지고 돌아 누웠을 때 한 10cm에서 14cm 떨어졌는데 본인이 체형이 이미 25살이 넘어가면 다 정해지거든요. 그 자기 체형에 맞는 걸 좀 누웠을 때 편한 게 된다면 사실은 자기 시작할 때 체위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면증 관련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친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잠이 들 때의 편안함과 애착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목침도 그 목침과 잠드는 습관이 길러지면 그게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고 각각의 모양에 맞는 그 침대나 베개, 위치, 장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준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잠이 들 때 일정하게 편안한 느낌을 갖고 잠드는 것이 몸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정 원장님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들은 정형외과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실 거고 수면 습관에서는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것이 제일 일정하게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쁜 자세로 잠들어 버리는 것이 저는 제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접니다.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자면서 사실은 한 자세로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네.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느껴서 좀 돌아 눕기도 하고 똑바로 눕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사실은 근육이 좀 이완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런 이론적인 걸 조금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등이 눌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점상출혈, 시반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같은 자세로 압력을 받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게 불편하니까 사실은 움직이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자는 모양이 좋지는 않아 보이겠지만 충분히 움직이고 굴러다니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건강한 잠자리를 유지하는 거 아닐까 싶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쫙 누워서 자면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네, 움직임이 움직여서. 없이 네. 자서 더 네. 피곤한 거잖아요. 전공의 할 때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경우인데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걸 약을 복용하시고 잠들어 버릴 경우에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잠이 들어버리게 되는데 어떤 분이 무릎을 꿇은 상태로 잠이 드셨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통하지 않아서 다리가 괴사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응급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과용량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것조차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한 자세로 오래 잠드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딸한테 제가 질책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소파에서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는 경우가 사실은 생기거든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 적절한 벽에를 쓰지도 않으시고 소파가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 몸의 움직임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목도 불편하고 등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그런 습관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생각해보면 자는 자세가 정말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 엎드려 자는 자세 뭐 이런 노일 것 같아요. 혹시 하나씩 좀 여쭤보면 엎드려 자는 자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관절에서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엎드려 잘 때 뭔가 다리 쪽이 어색해서 한쪽 다리를 개구리 자세처럼 도마뱀이 걸어가는 그런 자세처럼 확 올려서 누워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자세로 또 오랫동안 너무 그렇게 있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통해서 다리가 저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육에도 강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는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척추도 사실은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랑 엎드려 자는 거랑 자는 동안의 움직임이 똑바로 누워 자는 게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엎드려서 주무시면 실제로 체위 변화가 덜 생긴다고 돼 있어요. 특히나 목에 신경 지나가는 길, 추간공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가 드시면 경추에 있는 추간공이 좁아져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엎드려 주무시게 되면 대부분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벽에를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반대쪽, 바라보는 쪽에 반대쪽으로 꺾이는 부분이
부분에 추간공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 신경이 막 붓거나 자극받는 경우가 생겨서 팔이 저리거나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생길 수 있으니까 엎드려 자는 자세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웅크리고 새우잠을 옆으로 주무시는 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그러면 옆으로 자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저도 옆으로 자는 편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위라고 하는 기관보다 식도의 위치가 좀 더 중력의 아래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시고 얼마 되지 않고 소화액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무시면 위의 소화액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난 위식도 역류가 좀 많거나 밥 먹은 지 한두 시간 안에 피곤해서 잠든다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똑바로 눕는 것보다 왼쪽으로 돌아 눕는 게 위식도 역류가 덜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완전 만세 자세로 자시는 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학적으로 좀 찾자고 하면 경추에 신경 증상이 있는 사람은 팔을 머리 쪽으로 올리시면 사실은 경추에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조금 넓어지는 해부학적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팔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두 팔을 올리시면 사실은 되게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겪는 분들은 두 팔 올리고 나면 굉장히 편하다고 하세요. 그게 혈액학적으로 문제가 더 도움이 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무시는 게 편했다고 느끼는 자세가 생긴다면 사실은 그런 게 자기한테 더 편하기 때문에 자세를 취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픈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평소에 내가 좀 허리가 아프다 이런 네. 분들 사실 많이 계실 텐데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을까요? 아까 새우잠을 주무신다고 그랬는데 측면으로 조금 누우신 다음에 허벅지를 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서 아이들이 약간 웅크리고 자는 것 같이 그렇게 눕는 것들이 허리에는 사실은 부담이 적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하게 불편한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상적인 척추의 각도를 사실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근육의 긴장이 다 풀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할 때 보통 디스크도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사람마다 척추의 앞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다 다르고 엉덩이가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천추의 각도가 다 달라서 약간 우리가 오리공둥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엉덩이가 바짝 올라간 사람들은 천추 각도가 크고, 그렇지 않고 약간 밋밋한 사람들은 천추 각도가 좀 작거든요. 자기에 맞는 적절한 매트리스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자세를 하는 게 반드시 더 좋은 건가?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의문이 좀 남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이렇게 복대라고 하죠. 네네. 복대를 차고 자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누워 있을 때에는 복대는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누워있을 때 똑바로 누웠는데 나 허리가 아프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무시기 시작하는 시점에 무릎을 좀 구부리셔서 허리의 만곡이 좀 줄어들게 하면 허리에 가는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거든요. 대신 단점은 우리가 무릎벽에나 허리벽에 같은 거를 일부러 쓰셔서 받침대를 놓으시면 주무시다가 정상적인 체위 변경을 하시는데 방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프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자고 하셔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고관절 수술을 맨날 서서 무거운 걸 하다 보니까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가장 편한 자세가 결국 말씀하신 대로 무릎 밑에 뭔가 두툼한 방석을 깔고 다리를 굽히는 자세가 제일 편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션베드를 찾게 됐고, 그래서 잠이 들 때는 그 자세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잠이 들고 나서 몸을 뒤척일 때는 결국 그 쿠션은 저 밑바닥에 가 있어요. 제가 막 이불킥을 하면서. 그리고 모션베드가 다리를 올려놓고 잠이 들면 옆으로 누울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병하는 입장에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간병할 때, 이 허리가 아프면 잠들기도 어렵거든요. 편안하게 잠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쿠션을 받쳐드리던가 모션베드를 조정해 주시고, 아프신 분이 잠이 드신 후에는 차라리 똑바로 눕혀 드리는 게 잠을 뒤척이거나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허리 아플 때 핫팩 등에 네. 대거나 전기장판 키고 주무신 분들 꽤 계실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증상 완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찬성입니다. 그게 요즘은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 맞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온돌 침대나 핫팩이나 전기장판 이런 걸 쓰실 때는 온도 조절이 정말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적절하고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온 화상 입으시면
되면 사실은 피부 손상도 되시고 큰 문제가 생기시고 욕창 생기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혹시 그런 기능이 있으면 타이머 해서 그럼요. 처음에 잘 때는 좀 네. 켜놓고 맞습니다. 얼마 시간 지나면 꺼지게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문 경우인데요. 똑바로 누웠을 때 내가 다리를 그냥 너플 놓고 가만히 있었을 때 보통은 이 정도가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두 번째 발가락이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한 20도 정도 대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바깥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는 뭔가 고관절 주변 근육의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붙인 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고관절 뒤쪽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고관절 뼈하고 골반뼈 사이가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뒤를 좌골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사이에 끼는 현상이 생기는 좌골대퇴 충돌 증후군이라는 매우 드문 상태가 있는데 의외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본인의 다리가 똑바로 누웠을 때 이렇게 완전히 되면은 이거는 갑자기 개선시키기는 어렵고 고관절 골반 근육을 균형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리를 좀 벌리십시오. 다리를 벌리고 돌아가게 되면은 그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 사이에 근육이나 신경이 끼질 않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무릎을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 하세요. 내가 똑바로 누웠을 때 한쪽만 이렇게 좀 돌아가요? 라는 질문 진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자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너무 어려울 거고 어렵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하면 물론 골반 쪽에서 비대칭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있겠고 네. 저는 이제 무릎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릎이 사실은 쭉 펴지지 않고 살짝 구부러지는 분들이 계세요. 오래 아픈 분들 보면 굴곡구축이라 그래서 무릎이 한쪽은 쭉 펴지고 한쪽은 약간 구부정하게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똑바로 누우면 이 자체 때문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계속 된다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똑바로 다리를 쭉 바닥에 펴서 한쪽만 잘 안 닿지 않는지 또는 벽에 서서 무릎이 쫙 안 펴지지 않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잠자는 습관 얘기하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죠. 끝도 없는 논쟁. 침대는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침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침대 어떤 게 좋을까요? 비싼 매트리스가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충전재가 몸에 적절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회사에게는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침대 구입할 때 진짜 직접 가족이랑 와이프랑 같이 가서 많이 누워보고 많이 테스트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누웠을 때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침대를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 저 질문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하루에 10명 이상 물으시는데요. 요즘은 이런 매트리스나 침대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들 100년 가까이 된 회사들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나는 저런 데 관심이 있어서 한번 골라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자주 가보셔서 나한테 가장 적절한 게 어떤 건지를 한번 골라보시면 그것도 재미 아닐까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목 베개처럼 허리가 안 좋으면 딱딱한 바닥에 누워야 된다.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체가 골격이 보통 청년기를 지나면서 전체적인 척추의 각도도 정해지고 디스크의 퇴화도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변성이 가는 과정 중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침대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하고 딱딱하고 물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체형에 가장 적절하게 맞는 매트리스와 침대, 벽에를 고르는 게 푹신하고 따뜻한 느낌 주고 이런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딱딱한 거에 익숙해지신 분은 딱딱한 게 그쵸. 편하다고 말씀하실 수 맞습니다. 있을 건데 요새는 점점 침대도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몸의 곡선을 맞춰서 잡아주잖아요. 맞습니다. 골고루. 딱딱한 게 좋으시면 딱딱한 건 주무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지는 않는 걸로. 맞습니다. 네. 자, 반면에 너무 딱딱한 바닥 말고 정말 너무 푹신푹신한 거. 그런 침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논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너무 푹신하면 누웠을 때 무거운 부위가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거든요. 보통 체간이 가장 장기도 많고 근육량도 많아서 엉덩이가 밑으로 쑥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무시는 동안에 사실은 체위 변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액순환도 나쁘시고 수면의 질도 나빠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물렁한 너무 것도 물렁하고.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압력을 분산시킬 네. 수 있는 침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수면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침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베개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자, 이제 하나 남은 거 수면 전의 습관. 아까 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핸드폰을 보다가 잠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면 안 좋은 자세로 잠이 들기 때문에 역시 관절에 굉장히 좋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설정을 해놓으시던가, 요새 핸드폰은 인공지능에게 몇 분 뒤에 꺼줘 그러면 알아서 꺼집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옆에다 두시고 올바른 자세로 그냥 누워 계시다가 잠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한테 진료보시는 분들한테도 나이가 드시고 대부분 근육통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으시니까 주무시기 한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한 5분에서 10분 뜨겁게 샤워를 조금 하시고 주무시면 제일 좋고, 여건이 좀 되시면 한 5분에서 10분 반신욕 하시고 한두 시간 있다가 주무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이나 이런 이완 효과도 있으니까 수면에 적절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워낙 운동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많이 아프거든요, 솔직히. 제 침대에는 발 쪽엔 폼롤러가 있고 머리 옆에는 야구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자기 전에 폼롤러로 종아리랑 허벅지 쪽 풀고 야구공으로 엉덩이 쪽 풀고 자려고 노력을 해요. 각자의 습관, 따뜻한 찜질을 할 네. 수도 있고 근육을 풀어주는 걸 할 수도 있고 핸드폰의 첨단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자기에게 맞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마 외래 보시다가 많이 들으실 텐데 왜 밤만 되면 저는 아플까요? 밤만 되면 무릎이 아프고 밤만 되면 골반이 아프고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려고 누우면 막 욱신거리고 쑤셔요,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야간에만 통증이 심해지는 원인이 특별히 있을까요? 고관절을 예를 들자면 관절염이 가장 흔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많이 사용을 하고 고되고 그 관절 속에 좀 물이 차거나 빡빡해지거나 이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게 되면 전신 관절이 이완이 되고 풀리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쭉 펴져 있는 자세가 긴장을 시키기 때문에 역시 고관절을 살짝 굽힌 상태로 잠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문 질환인데 정말 유달리 밤에만 관절 부위가 통증이 생긴다, 특히 젊은 분들에서 그럴 경우에 양성혹 같은 게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형외과 의사들이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특징적인 종양이 있는데, 그렇게 좀 드물긴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난 밤에만 관절이 아픈데 특정 부위가 아픈데 그러면은 한번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밤이 아니라 아침에만 되게 관절 통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염증성 관절염인 경우가 있는데요. 아침에 관절 강직이 생기고 뻣뻣하고 통증이 생기는데 활동하고 스트레칭을 하면 풀린다. 이거는 염증성 관절염일 수가 있어서 10대에서 20대 청소년이나 성인 남성 여성분들에서 그런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염증성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도 한 번쯤은 병원을 찾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무릎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아요. 잘 때도 마찬가지고 오래 앉아있다가 처음 움직이려고 할 때 또 막 걸어가면 또 풀리는데 처음에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스타터 페인이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 이해하기 좋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제가 여기에 진짜 상처가 생겼는데 아프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안 아파지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뛰는 순간 너무 아프죠. 상처 붙어있는 걸 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염증이 좀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처음 움직일 때 되게 아프고 움직이다 보면 약간 윤활작용이 생기면서 덜 아파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유독 심하시면 도대체 어디 염증이 있는 건지 한번 진찰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쪽에서는 어떠신가요? 허리는 디스크가 조금 나빠져서 우리가 팽윤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기능이 좀 떨어지고 디스크가 푸석푸석해지니까 신경 지나가는 길로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녁에 똑바로 누우면 디스크가 뒤쪽으로 좀 더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엉덩이나 다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잠을 좀 주무시기가 어려운 경우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디스크가 조금 많이 닳았던 환자거나 퇴행성 변화가 이미 심한 환자들은 낮에 사실은 아무래도 활동이 많으시니까 저녁 때 그게 무리가 되고 디스크가 다른 것 때문에 움직임이 좋지 않으니까 주변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좀 더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쉬다 보면 조금 더 그런 증상을 좀 크게 더 느끼시는 거 아닐까 사실은 싶고, 그런 분들이 또 특징적인 증상은 이런 퇴행성 변화들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한두 시간만 움직이면 또 증상이 또 멀쩡해지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스트레칭과 건강관리 유지하셔도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만 좀 적절하게 진료받으시고 검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수면 자세와 수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기의 습관이 다르고 또 자는 자세가 다를 텐데 어느 하나가 딱 맞다기보다는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 때 바꿀 수는 없지만 잠자기 전에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핸드폰 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나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거예요. 나만의 그렇죠. 루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